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지사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이 계속된 적은 없었어요. 네. 지금 여기서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 네. 이렇게 완만하게 가라앉았다가 일시적으로 하락합니다. 98년도에. 98년도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는데, 불과 한 3년 정도, 2001년도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시작하죠.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하락이라는 거는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한 3년, 한 3년 정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걸 보셨고, 이렇게 완만하게 부동산 시세가 흘러가는 경우, 이 경우에는 지금 아마도 한 3년 정도부터 98년도까지 약 5년 정도가 이렇게 보합을 보였던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년 플러스 3년을 뺀, 8년을 뺀 나머지는 끝점과 끝점을 연결했을 때 우상향이다 라는 거죠.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느 정도 그 실물 경기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을 계속해서 상승시키고 있는 겁니다. 공시지가도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내뱉은 말 중에 하나잖아요. 공시지가 앞으로 올리겠다, 표준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공시지가를 올리겠다고 한 거는 그만큼 시세와 공시지가가 안 맞는 부분을 채우겠다고 하는 거지만, 시세는 뭐가 됐든 간에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보합을 보일 거고, 그 안에 공시지가가 계속 따라 올라갈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게 만나는 날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또 공시지가가 따라올 거고,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미리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시세가 어느 정도 보합을 보이면 공시지가가 따라 붙었다가 다시 시세가 상승하는 시점이 올 건데, 이 상승하는 시점에 과연 어디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들,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시중에 널리 알려진 부분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즉 뭐 서울이라든가 또는 교통이 편리한다거나 내가 사는 데 있어서 편리한 지역,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곽강을 받고 그런 부분이 더 곽강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시골에 있는 아파트가 곽강을 받을까요?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게 곽강을 받을까요? 그 지역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물론 그 선호하는 아파트들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있는 이 평택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이 있지만 전부 다 사람들이 살고 계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정돈이 되고 있어요. 지금 평택의 미분양률이 높다고 하지만 정돈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매매가 안 될 뿐인 거지 전월세라든가 이런 걸로는 사람들이 많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입주량이 많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입주율은 높아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 거, 부동산 폭락, 부동산 하락,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근거가 빈약하다. 네, 여기도 지금 보시면 IMF 그 어려운 시기에도 3년 하락했습니다. 네, 그 후에 조금씩 이제 보합을 보이다가 회복한 거거든요. IMF가 뭐죠? 다 아시잖아요. 국가가 부도난 거거든요. 국가 부도보다 더 큰 일이 우리나라에 또 벌어질까요? 삼성이 무너진다고 해서 부동산이 폭락이 될까요? LG가 뭐 문 닫는다고 부동산이 폭락되나요? 지금 뭐 현대중공업이나 뭐 그쪽 중공업 창원 쪽이나 이런 데서 그 큰 회사 대기업이 무너져가지고 그쪽에 있는 뭐 3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뭐 3천만 원이 됐나요? 폭락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아파트 시세에서 뭐 몇십 프로가 내려오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폭락이라는 거, 일본이 겪었던 그 버블, 뭐 한 10분의 1 토막 나고 이런 일은 사실 한국에서 일어나기는 거의 힘들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위치에 있는 몇몇 부동산들에 대한 얘기고, 가급적이면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지금도 선호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시기를 권해드리는 거죠. 자,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국감정원에 있는 주택 매매 동향 조회라는 그 링크가 있거든요. 이 한국감정원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죠. 이런 사이트에도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전국
주택가격 매매 동향 조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그래프거든요. 지금 조회가 2003년도서부터 밖에 안 돼가지고 조회가 2003년도부터 지금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이 그래프도 지금 연도별로 2019년 6월까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고점이 2018년도 12월로 나오고 그 후에는 조금씩 내려간 겁니다. 네. 2018년도 12월에는 100일이었다가 지금은 100.1까지 내려간 거죠. 네, 100.1. 네, 그리고 이 그래프들을 보시면 98년도나 이런 건 안 나오지만 하락했다가 상승하고 잠시 하락했다가 상승하고 하락했다가 상승하고 이렇게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결 모양을.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바닥 부분과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바닥 부분이 만날까요? 이 그래프가 여기까지 내려올까요? 거꾸로?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게 이렇게 거꾸로 내려올까요? IMF 때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 그 외환위기 당시에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게 2009년인데 2008년도 그 사태 터졌을 때 그때는 그 지수가 많이 안 좋다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지금 2008년도 한 10월쯤에 정점을 찍고 하락한 겁니다. 1년 가까이를. 예. 하락이 1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기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현 상황이 2018년도 12월에 정점을 찍고 지금 이게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이 길면 3년이겠죠? IMF 때도 3년 갔으니까요. 근데 3년 이상 이 흐름이 지속될지는 한번 봐야겠죠. 어떤 일이 벌어져야 이게 3년 이상 부동산 그 하락기가 올지는 저는 지금으로서는 뭐 갑자기 무슨 이런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뭐 한 1000만 명 정도가 일시에 뭐 사망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무슨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부동산이 크게 하락한다라는 거는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요. 자, 요 자료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 주평 뭐 이런 건데 요거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거예요. 주택 매매 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인식 조사인 겁니다. 요게 언제 나왔냐면은 19년도 6월 21일 날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국민 인식이라는 게 이제 목차 두 번째에 나오거든요. 바로 국민 인식 그 목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주택 매매 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 주택 가격에 대한 인식과 전망 보시면은 내용들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약간 소득이 적으신 분들, 그러니까는 중상층에 거의 근접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현 정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그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은 부분 찬성하고, 그리고 중상층과 그 이상부분들, 뭐 흔히 말하는 기득권층들은 잘못하고 있다. 약간 이런 식 반대 의견이 나오거든요. 거의 반반입니다. 거의. 네, 말씀드리면 거의 반반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내용에 보면 여기도 지금 나오는데 매수 시점으로 20년도 이후를 고려하고 있는 반면 주택은 매도하려는 가구의 매도 계획은 20년도 이내와 20년도 이후가 비슷한 비중을 분포하고 있어 주택 매수와 매도 거래 시점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 뭐냐면 팔고자 하는 사람은 2020년도에 팔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2020년도에 살려고 해요. 근데 그 비율이 비슷하거든요. 무주택자가 집을 살려고 하는 시점이 2020년도라고 지금 그 설문조사를 한 거고, 그리고 그 유주택자도 2020년도에 집을 사고자 하는 그 시점은 얼추 비슷한데, 이 집을 팔려고 하는 유주택자들은 일부가 20년도쯤에 팔려고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특히 1주택 가구 중 많은 비중이 주택 매수 계획이 없으며 그 이유가 기존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 점, 주택 매수 계획이 있는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매수 이유, 응답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이 국민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거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유주택 가구 중 일부는 대체 투자처 부족 및 임대 수익 발생 등을 팔 계획이 없는 이유로 꼽아 금전적인 여력이 있는 가구는 주택을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셨나 봐요. 예, 현대증권 쪽에서. 이 의견이 뭐 전부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참고해 볼 수는 있는 겁니다. 저는 주택 뭐 상승론자, 하락론자 이런 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진 않은데 많은 자료라기보다 이런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자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앞으로 주택 경기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자료 어떠셨나요? 오늘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을 투자해라, 뭐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불안한 그런 심리, 많은 지금 그 유튜버들이라든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폭락론 이런 것들이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IMF를 겪으셨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으셨지만 계속되는 하락은 없었습니다. 하락은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그 후에는 회복하거나 반등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길게 본다면 부동산은 계속해서 상승했지만 일시적인 조정 국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게 꼭지점이고 내가 사는 게 바닥이라는 이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많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하면서 깨우쳐야지 언론에만 기대시면 안 됩니다. 언론도 결국은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광고를 내면 부동산이 좋다고 하고 국가에서 또 광고를 내면 안 좋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엎치락 뒤치락 갑론을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투자 포인트, 그 시점은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투자의 기본입니다. 모든 부동산이건 어떤 뭐 주식이건 채권이건 간에 내가 사는 게 꼭지점일 수도 있고 바닥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각각 개인의 몫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길잡이로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은 계속 상승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일시적으로 하락은 할 수 있을지언정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폭락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폭락 이렇게 그런 말에 신경 쓰실 거 없이 그냥 내가 이 집이 필요하거나 내가 이 부동산이 필요해서 살 시점에 그 시점에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